한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 손님 소개하기에 앞서서 또 초대 손님과 관련된 문제 환영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부의 퀴즈는 쌀 선물 드리는 퀴즈죠. 네. 집집마다 장맛과 김치 맛이 다르듯이 같은 재료로 담근 술이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가정에서 술을 빚어서 집집마다 다른 맛의 술을 빚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집에서 담그는 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양주, 2번 이양주. 한 번 더 문제 드릴게요. 집집마다 장맛, 김치 맛이 다르듯이 같은 재료로 담근 술이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옛부터 가정에서 술을 빚어 집마다 다른 맛의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듯이 옛날에는 술 맛이 달랐나 보죠. 이때 집에서 담그는 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양주, 2번 이양주. 힌트를 드리면요. 가정에서 빚는 술이에요. 집에서 담그는 술. 한자로 집, 가자가 있죠. 네, 1번 가양주, 2번 이양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맞히신 한 분께 연천군에서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정답을 추루루루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기후 미식회에서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 참발효 어워즈에서 2024년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분을 모셨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주공동체 공간 수작의 김윤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주 공동체 공간 수작하니까 기억하는 청취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진영 대표님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 공동체 공간 수작의 대표님 이진영 대표님 오셔서 완주에서 이 공동체에서 전통주 어떻게 빚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때 인터뷰 내내 이 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자세히 여쭤보면 계속 그거는 김윤여 선생님이 하신다. 우리 술 맛은 김윤여 선생님이 알고 계신다. 김윤여 선생님께 한번 자세히 여쭤봐라. 이렇게 인터뷰 중에 계속 그러셔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말 쉬는 시간에 조용히 여쭤보니까 정말 그 자세한 건 김윤여 선생님께 여쭤. 그래서 인터뷰를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김윤여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드디어 나와주셨는데요. 먼 걸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술, 전통주라고 하는 우리 술을 잘 빚고 싶고 잘 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김윤여 인사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이름도 되게 예쁘세요. 윤여.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네. 할아버지나 어머님이나 어느 분이 지어주신 저희 친정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았었어요. 놀림을 받았다고요? 네. 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귀신이 옥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름이 그래서 쟤는 옥녀가 어울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름에 대한 그 매력을 못 느꼈는데 제가 상을 받고 나서 술을 때문에 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름이 이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름을 안 바꾸기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김윤여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이진영 대표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 뭔가 술 빚는 분의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예명을 지으셨나?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예명을 지으셨나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성견지명을 가지고 장인이 되실 줄 알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네요.
그 완주에서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멀리서 오신 손님들께 꼭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날씨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땅이 좁지만 정말 지역마다 날씨가 천변만화인데 요즘 완주 날씨는 어떤가요? 완주 날씨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전주보다 한 2, 3도가 더 저희가 있는 그 수작이 있는 공간이 2, 3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4월 말까지도 서리가 오는 경우도 정말요? 있어요. 네. 오. 근데 올해는 4월 중순에서 서리가 안 오고 이제 안에 있던 화분을 이제 5월달 들어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대신 서리가 안 오는 대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맞아요. 비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내렸는데 내리면 2, 3일을 계속해서 내리다 오. 보니까 누룩법제 미생물들하고 놀아야 되는 누룩법제가 되게 신경이 쓰였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겨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비가 많이 오는. 네네. 그래서 지금 완주의 날씨는 조금 더 서늘하긴 하지만 습도하고 좀 싸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남쪽은 그냥 무조건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그 지형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늦게까지 서리가 오거나 그런 점이 또 있네요. 저희가 뭐 한 20년 전에는 8대 오지 속에 하나 있었던 그런 되게 꼴짜기이고요. 8대 5지요. 네, 8대 오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도 선정했구나. 8대 5지. 전국 전기가 들어온 지가 20년이 채 안 됐다 그래요. 정말요? 완주가요? 네. 아니요. 저희 있는 수작이 있는 공간에. 정말요? 네네. 그 공간에만 그 이야기가 통하고요. 완주는 되게 대도시죠, 지금. 네, 다른 데는 조금 더 다른 상황이고요. 그럼 완주 안에 선생님네 수작이 있는 곳이 그 골짜기다. 네. 그렇군요. 그 여기 지난번에 그 이진영 대표님 오셔서 네 분의 지인이 문화재 보수 기술자 자격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제가 이진영 대표님 인터뷰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아니 재밌었는데 계속 그 다른 얘기하시다 김윤희아 선생님 얘기로 마무리를 하니까 4명이 네, 문화재 네. 보수 기술자 자격증 준비하다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이제 다른 거 하자. 그리고 전통주를 빚기 시작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주 빚으면서 김윤희아 선생님이 가장 모범생이었다. 그리고 가장 하여튼 모든 기술과 관리의 모든 것의 총책임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전통주 관련해서 큰 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어떻게 큰 상을 받으셨냐는데도 김윤희아 선생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고 끝내니까 인터뷰가 그냥 무조건 김윤희아 선생님을 무조건 다시 모셔야 되는구나 그랬는데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전통주 빚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한테? 아니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 보수 기술자가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예, 선생님도 그 보수 기술자 자격증 같이 하다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문화재가 유형만 있는 거 아니고 무형도 있다. 우리 전통주 빚는 것도 우리 문화재 속에 들어가지 않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연을 계속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통주 교육을 같이 받고 스타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받으면서 이제 그런 거였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한참 배우니까 좋으니까 공간을 좀 만들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공간을 얻을 데가 없는데 우리 대표님이 사시는 공간이 지금 수작 있는 공간인데 그 골짜기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건물은 될 수 있다. 공간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 음식 하는 분들, 발효 음식이나 술 담는 분들 말씀 듣다 보면은 결국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는? 그 지금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 네 그렇죠. 분이 네, 그 뭐 학교 동창도 아니고 네. 친척도 아니고 네. 그냥 문화재 보수 기술자 자격증 공부하러 가서 네 분이 친해지신 거잖아요. 네. 그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이제 술 담그러 같이 가신 그렇죠. 거잖아요. 참
그렇게 좋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또 좋은 맛의 술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전통주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매료가 되셨을까요? 그 전통주는 그러니까 네. 제가 와인도 배워보고 맥주도 배워봤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이런 술을 빚어야겠다 싶으면 그런 만한 이제 비율을 넣으면 되는 거고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외국의 정말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 전통주는 정말 항아리마다 위치마다 시간마다 맛이 다 다르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좀 내가 균일하게 맛을 좀 한번 내보는 데까지 술을 한번 빚어보자. 내가 술을 좀 잘 못 빚으니까 요 녀석들이 나를 약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빠져들게 된 거죠.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 근데 왠지 선생님 술만이 아니라 음식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손맛이 있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기후미식회에서 2018년 대한민국 명주대상에서 국회의장이 주는 명주대상을 차지한 전통주 제조 장인 농업회사 법인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김윤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통주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또 김윤여 선생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도 좋습니다.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리타 쿨리지가 부릅니다. We're all alone 듣고 2부에서 또 나눠볼게요.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아까 1부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네요. 4082님 새싹 문자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옆 동네 친구 집이 가양주로 유명했어요. 집에 행사가 있으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담아오는 게 제가 하는 중요한 심부름 중 하나였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들통이 나서 된통 혼난 후에는 제 동생에게 심부름이 바톤 터치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꼬마들한테 사오라고 하면 가져오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 중간에 홀짝홀짝 하게 되는 거죠. 그러셨구나. 4082님.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410님. 계속 듣고 있으면 왠지 술을 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손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빚은 술 맛있게 맛나게 먹을게요. 그러셨어요. 기후미식회 들으면 된장, 고추장 담가야 할 것처럼 술도 담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겠습니다. 3106님. 어렸을 때 가양주라고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빚으시던 저희 어머니 막걸리 맛이 궁금해지네요. 5275님. 예전엔 저희 어머니도 옥수수 쌀막걸리 잘 빚으셨는데 제가 배웠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106님하고 5275님은 어머님들이 댁에서 막걸리를 담그셨군요. 근데 옥수수 쌀 막걸리면 옥수수도 넣고 쌀도 들어가는 걸까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6284님이 예전에는 혹시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봐 귀를 쫑긋하고 문제를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힌트 말씀하실 때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도 힌트만 듣고 정답 보냅니다 하셨는데 6284님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후의 모범생입니다. 힌트만 들으셔도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기후미식회에서 술이 좋아서 술을 빚는 진정한 전통주 애주가라고 하십니다. 김윤여 선생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정답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집집마다 장맛 김치 맛이 다르듯이 같은 재료로 담근 술이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정에서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집집마다 다른 맛의 술을 빚어서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집에서 담그는 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양주, 2번 이양주. 정답은 김윤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답 근데 그 뭐야 애청자분들이 너무 똑똑하신 것 예. 같아요. 네. 정답은 1번 가양주입니다. 네, 1번 가양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가양주를 어떻게 처음 알고 이제 담가보자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맛있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찾아다니신 거예요? 네. 어느 집 술이 맛있나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찾아다닌 것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빚어서 한번 마셔보리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네, 네. 네. 아하. 그 찾아다니실 때 네. 이제 누구네 집이 술이 맛있다 하면은 어느 술집에 가면 술이 맛있다 하면 이제 찾아다니셨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게 딱히 제 입맛에 맛있는 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계속 술을 사서 마셨겠죠. 내 입맛에 맞는 술을 찾아서 직접 만든다. 네. 네. 그 보니까 2018년에 대한민국 명주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그때 네. 술 이름이 와우라고요. 와우. 네. 이거 어떤 술이었는지 지금도 담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양조장에서는 이 술은 생산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드시려고 진짜. 연례 행사처럼 그냥 이제 선물할 때 아니면 같이 나눠 마시는 축하의 자리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저의 존재를 알리고자 빚는 술입니다. 네. 네. 이 술은 그냥 쌀가루를 그냥 뜨거운 물에 해서 반생 반숙해서 반절은 익히고 네. 네, 반절은 생쌀가루를 존재하게 해서 물이 거의 없는 술. 네. 그래서 천천히 익어가는 여름에 저는 주로 이 술을 빚어요. 네. 그래서 술이 굉장히 단맛이 도는 향이 좀 있는 술입니다. 여름에 빚으면 언제 마실 수 있나요, 이거를? 한 여름에 빚으면 여름에 마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한 네. 5월, 6월 사이에 담가서? 조금 더 지나서 장마철 지나서 장마철 지나서. 빚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지난 다음에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얼마큼 지나면 술이 익으면 마실 수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좀 맑은 술로 좀 마시려면 좀 얘가 가라앉길 기다려야 되는 거고 뭐 그냥 탁주로 달달하게 마실 거면 체주하자마자 마셔도 되는 맞아. 그렇구나. 네, 그런 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그거 같아요, 선생님. 김치를 막 담고 겉절이로 그렇죠. 그냥 생김치로 먹고 익었을 한 달 익어서 먹는 것처럼 술도 담가서 달달하게 막 바로 마시고 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청주로 마시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와우로 상을 수상하셨지만 연구를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은 담그시는 술 종류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집에서 제가 연구하는 술들은 많지만 뭐 양조장 영업을 하면은 양조장에서 일단은 주 생산 술이 네, 따로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술을 새로운 공부도 좀 하고 개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알코올 도수가 좀 낮은 술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드디어 오늘 나오셨네요. 제가 기후미식회에 이 술 명인들이 나오실 때마다 네네. 저알콜이나 무알콜 술은 안 됩니까? 여쭤보면 네. 이렇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쉬는 시간에 저희 주력 상품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자세히 못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사실 술 못 드시거나 안 드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네네. 전통주가 잘 되려면 저알콜, 무알콜 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발효라는 자체는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 게 발효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이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게 나누어지는데 문헌 속을 보면 이제 되게 종갓집들, 큰 네. 집안들 네. 요럴 때에는 노약자, 어르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많은 술을 드실 수는 없고 그렇죠. 혈액순환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도 생각해서 효소도 좀 드셔야겠고 뭐 이런 술로 해서 굉장히 또 알코올 도수가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술들을 많이 빚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좀 더 현대화시켜서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그거 틀림없이 잘 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예. 선생님 큰 부를 일구실 겁니다. 그걸 개발하셔서 이 전통주 얘기 듣고 다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도수가 높으니까 못 마셔 뭐 그러는데 우리 전통주에 그러면 집안의 노약자분이나 술을 못 마시는 사람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술이 있었다. 네. 귀가 번쩍 뜨이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전통주인가요? 보통 뭐 이렇게 감주, 감양주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단술로 지금 뭐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반주 문화예요. 페어링이 따로 없는 우리나라는 네. 밥상에서 같이 술하고 곁들여서 소화 효소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그 반주에 감주나 감양주 향기로운 술 뭐 이런 술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술이 굉장히 단맛이 돌긴 하지만 네. 이게 천연 단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말이 알코올로 가려면 효소들이 당으로 만들어줘요. 이 녹말을. 네. 그러면 이 당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그 당이 많으면 이 효모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놓은 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술을 조금 현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감주나 감양주. 네. 와, 선생님 제가 꼭 사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원을 보면서 네. 자료를 보시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어떤 문헌을 보시는 건가요? 문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문헌이라고 할 것 없이 초창기에는 제가 문헌을 봤을 때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였어요. 한자로 돼 있나요, 그게? 한자도 아니면 있고 이제 옛날 한글. 네, 그렇게 있는데 뭐 한자로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님들이 다 번역을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술을 좀 빚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선조들은 얘를 효소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얘는 향기를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예전에는 정말 레시피만 보고 왜 이게 술이 안 되지? 이런 술을 마셨다고? 이렇게 맛없는 술이?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행간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오, 선생님 진정한 고수의 마녀로. 네. 여러분 노래를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 흥미진진한 김윤여 선생님의 술 만드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현이 부릅니다. 샹들리에. 네. 공동체 공간 수작의 김윤여 선생님과 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윤여 선생님이 고문원을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레시피를 설명하셨는지 행간이 읽히더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오르셨구나. 우리나라 고문원이 레시피를 상세하게 안 써놓는다고 그 전공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막 그걸 써놓는 사람은 양반이고 만드는 사람은 그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행간이 읽히면은 네. 정확하지 않은 레시피여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잘 만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그 정도로 선생님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술을 네. 이전에 나온 우리 대표님이나 수작의 다른 분들은 사실 그냥 김윤여 선생님께 얹혀가고 있다.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분이 네. 열심히 우리는 김윤여 선생님만큼 열심히 안 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분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조원들을 데리고 과제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네 분이 뭉쳐서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이 느끼는 장단점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10년을 넘게 모임을 가져왔어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지만 이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이게 이제 좀 더 만나는 시간이 많고 네. 활동하는 시간, 생각도 같이 맞춰가야 된다 보니까 그게 되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다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생활들을 하고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저희 대표님을 그때 보셨지만 저희 대표님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생각하는 로댕을 되게 선망하시는 분이에요. 생각 좀 말없이.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이제 뭐 생산을 하고 주력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은 말 끝나기 무섭게 벌써 뭐 쌀 담그고 뭐 행동으로 하는. 그 네. 이제 저는 입으로만 하는 그 맛을 보고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수정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저는 그럼 뭘 팔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가 역할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러지만 저희가 이제 누룩 물, 쌀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술이라고 하는 발효주라고 하는 그런 음료를 만들잖아요. 네. 그렇듯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요것들을 그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더 잘 되자고 하는 부분이고 의견 제시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해 가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 다가 그런 생각은 합일점을 갖고 있어서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은 더 강한 장점이 되어서 저희는 지금 아주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역시 가운데 중심에 김윤현 선생님께서 술을 제대로 만들고 깊은 애정을 갖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협력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게 공동체 공간 수작에서 학생들 전통주 교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나 성인 대상의 술문화 교육을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하신다면 거기 담고 싶은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문헌 속에 보면 술은 취하는 음료가 아니었어요. 차처럼 마시는 술, 그 좋은 자리를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음료의 그러한 수준의 술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돼서 뭐 지금의 술 문화를 갖고 오게 했지만 지금 다시 이제 교육을 한다면 저는 그런 술 문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술 문화를 좀 더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또 너무 요즘은 속도전이잖아요. 빨리 마시죠. 네, 속도전이다 보니까 뭐든지 기다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발효주를 하면서 재미있는 게 기다림에 또 재미를 또 알게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림도 좀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 술이 그렇게 취하는 술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알게 해주는데 주력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네요. 아닙니다. 이 술을 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계속 같이 보면은 네. 이게 기다림이라는 걸 저절로 배우겠네요. 이게. 네. 그렇구나. 또 전통주를 빚는 장인으로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전통주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죠. 그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저희 술 같은 경우는 특히 약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병입하는 데까지 다 1년 이상이 걸리는 1년 이상이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절된 역사이다 보니까 전통주가 지금 시중에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 게 얼마 안 돼. 한 30-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이어왔던 거니까 그러한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을 비교를 한다면 정말 기어다니는 애기한테 마라톤 선수로 내보내는 그러한 격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좀 기다려 주신다면 아마 그들하고 정말 버금가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술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선조들은 술에 그렇게 미쳐 있었거든요. 술의 진심이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면 네, 아주 맛있는 재미있는 그리고 멋스러운 술이 우리 전통주니까 그거를 만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문헌 속에 글로만 남아있는 걸 현실에서 구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막 신비로운 느낌도 드는데 선생님이 술이 입맛에 딱 맞는 게 없어서 직접 담그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 공간 수작에서 선생님이 담그시는 술이 사실은 제일 선생님께는 맛있는 술일 텐데 어떤 술인지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술을 빚을 때 이제는 술 문화가 좀 바뀌어서 코비드 시대가 지나고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마시는 술 이런 것들 집에서 마시는 술 이런 게 주로 이제 했다면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지치고 외롭고 정말 힘들 때 위안이 되는 술 저희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술을 빚고자 되게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시음 행사할 때 볼 때 저희 술은 첫 모금 하고 두 번째 모금하고 세 번째 모금이 술 맛과 향이 다릅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나누어 드셔보시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정말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잔을 마셔도 끝까지 재미있는 술 똑같은 술이 아닌 그리고 한 병을 다 비워도 정말 각자 다른 잔으로 느끼는 한 병이지만 그런 술을 만들고 싶고 저희는 그런 술을 생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 후나 5년 후에 공동체 공간 수작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술 종류가 일단 더 많아질 것 같고 감주, 감로주 파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문을 닫거나 성장을 하고 있거나. 성장하셔야죠. 네, 근데 전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네, 이제 후자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지역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또 발효의 또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 공간 수작에 그러한 문헌 속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술들도 만들어 보고 싶고 다양한 술들을 개발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이제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거를 상품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같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문화 공동체처럼 하고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가서 술 만드는 걸 배워서 자기 항아리 정해놓고 네. 같이 만들고 네. 자기 항아리 있는 술 익으면 가서 네, 먹고 그럴 수도 있고 집에 갖고 가서 익혀서 드시는 것도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그런 하고 공간 싶습니다. 생기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선생님의 꿈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 완주해서 와주셨는데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후미식회에서 주 공동체 공간 수작의 김윤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오셔서 감주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공동체 공간 수작에서 하는 활동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3부에서 뵐게요.